척추 협착증, 뭐 그냥 보통 가서 왜 생기나요 여쭤보면은 노화로 생깁니다. 나이 들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협착증의 형성, 좀 과학적으로 분자적 및 유전적인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본 그런 논문을 가져봤습니다. 2022년 11월 달 최근에 나온 논문이군요. 그 협착증은 보통 5가지 이유로 생기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황색인대 말고 그 디스크 뒤쪽으로 후종인대가 있는데 그것이 뼈로 생기는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그와 더불어 후관절, 척추도 이제 무릎이나 발목처럼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고요. 제일 아시다시피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선천적으로 연골 무형성증이 있으면은 이 협착증이 생깁니다. 뭐 이런 5가지 이유 중에 뭐 대부분이 이제 유전적인 문제로 생기는데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성장, 인자, 베타,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2, 카네닌 신호 이런 것들이 변이가 생기게 되면요, 이 협착증이 더 생기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이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황색인데, 여기 이 노란색으로 되는 게 황색인대거든요. 이게 비유가 되면서 골격이 생깁니다. 뼈가 생기는 거고, 이 후종인대, 이 디스크 뼈, 척추뼈 사이 디스크 뒤쪽이 고라가 되는 겁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이 생기면 협착증이 생긴 거고,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되면 이 신경이 좁아지게 되겠죠.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와 더불어 비유뿐만 아니고 유전적인 병으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그 성장 인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 유전적인 인자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협착증이 발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신경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병인데, 이 척수가 압박이 돼서 증상이 막 발현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0,000명 가운데 14명이 수술 필요하다. 거의 뭐 수술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죠. 요통으로 치료 원하는 환자가 한 4% 정도. 대부분 환자들은 특이사항 없이 잘 지내는데 파행 시에 진행되시면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아까 말씀 중심, 그리고 나가는 주간공, 그리고 협착증이 여러 레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보사라고 이런 유전자 주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승인 중이긴 한데, 협착증도 이런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협착증을 둘러싸는 구조물을 보시면, 여기 3번, 이게 디스크 뒤쪽에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요게 두꺼워지면은요, 이 신경이 눌리겠죠. 더불어 여기 황색인대, 5번이죠. 황색인대가 고라가 생기면은 신경관이 눌리게 되고, 후관절, 이게 후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두꺼워지게 되면 신경이 양쪽으로 눌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오면 신경관이 눌리게 되는 거죠. 이런 4가지 원인 자체로 인해서 척추관에 협착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 아까 연골 무형성증. 이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선천적인 질병 자체가 협착증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게 저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요. 아기가 이제 선천적으로 연골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저신장증과 특이사항이 보이시는데, 이런 사진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도 하고, 신경관이 다 좁아져 있죠. 지금 황색인데도 두꺼워져 있고, 선천성 연골 무형성증 환자분의 그런 허리 사진인데, 다발성으로 이렇게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 질환 말고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인대고라, 후종인대고라, 목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척수, 우리가 손이 이제 갑자기 주먹이 졌다 폈다가 잘 안 되고, 양 다리가 마비가 되고 이런 병이 이제 후종인대고라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경추에, 목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병으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기면은 이제 마비 증상이 생기는 거고, 이와 반대로 요추에서는 이 마비 증상이 생기지 않고 엉치나 다리가 저리는 협착증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척수병증에 이르는 경추와 흉추 같은 경우가 대부분 85%고, 요추는 15%지만 어쨌건 그 신경 뒤쪽, 그러니까 디스크 앞쪽으로 해가지고 두꺼워지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OPLL 이 불리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많이 있고요.
4%까지, 동남아시아는 3%까지 있고요. 북미, 유럽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오필, 후종인대고라증은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고 경추가 많으나 50세 전후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TGF-베타, 이걸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단백질 자체가 뼈가 생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생기는 역할을 하니까 디스크 뒤쪽에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상이 없으나 이런 인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뼈가 생기면서 디스크 자체가 흡수되지 않고 더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운 뼈 형성이 빨라져서 그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자체가 골화로 되면서 이제 협착증이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협착증, 우리가 후종인대고라증의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많은 원인이고, 두 번째 황색인대의 고라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통로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황색인대인데, 이 황색인대가 보통 이제 80%가 엘라스틴 섬유가 있고 20%가 콜라겐 섬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인데, 일반 신경통로 크신 분들은 여기 있어도 안정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선적이 좁거나 이게 많이 비호가 되면 신경이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척수, 마미 및 신경을 압박해서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 이 황색인대 고라증은 요추에도 생기지만 흉추에도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는 마비 증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척수병증처럼요. 콜라겐, 이렇게 콜라겐 섬유가 있고 엘라스틴 섬유가 있는 이런 것들이 8대2로 있는데 이 자체가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보시면 이 황색인대 고라증은 엘라스틴, 탄력인 엘라스틴 자체가 좀 감소하게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연부전인 콜라겐이 증가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황색인대 섬유화로 인해서 노화뿐만 아니고 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요거도 생기면서 고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종인대 고라증과 마찬가지로 이 황색인대 고라증, 말 그대로 골화, 뼈로 되는 그런 병변이 생기는 건데, 이 TGF-베타라는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협착증이 심하게 되는 거죠. 콜라겐 섬유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부족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 TGF-베타라는 그 항체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면서 이 협착증이 약물로도 보존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황색인대의 그 비후의 원인을 찾고자 이런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그 아까 TGF-베타라는 이 유전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치료 타겟 물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주로 이제 현재로는 협착증이 쓰인 건 아니고 주로 암세포, 전이와 줄기세포 생성 억제함으로써 암에 대한 그런 치료 물질로 개발되고 있고, 용량 조절과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은 추후에 아마 근데 뭐 우리가 챗GPT가 생기면서 이런 유전적인 문제도 되게 빨리 극복되는데, 이런 것도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후관절 골관절염입니다. 아까 앞쪽에 있는 것이 신경통로 앞뒤에 있는 물질 자체가 뼈로 되는 거죠. 이거 더불어 이거는 무릎과 발목 관절처럼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하고 연동해서 몸을 숙였다 뒤로 젖혔다 할 때 이 추간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두꺼워지게 되면요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수관 자체가 협착증이 생기면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관절의 비대는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이 관절염 자체가 퇴행성으로 생기는데, 이것 자체도 외력으로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 비대가 협착증이 여기가 이제 요게 척추뼈고요. 디스크가 있고 요 디사이를 잡아주는 이게 후관절인데, 여기가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관절이 비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협착증이 생기고요. 이거는 아까 TGF-베타 뿐만 아니고 뭐 카데닌 신호라고 하는데, 뭐 이건 어려워서 아실 건 없는데, 이런 신호 전달 정도 자체가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세포가 비대해져가지고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듯이 척추에 후관절염이 생기게 된 거죠. 과거에 인보사 주사도 요 계통 말고 다른 계통의 그런 유전물 조절했었는데, 어쨌건 무릎뿐만 아니고 척추 후관절에도 이런 신호전달 체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생긴다면요,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베타카데닌,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골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척추 후관절 병증이 생겨서 요통이 생기면요, 대부분 이제 후관절 주사, 차단술, 아니면은 뭐 핌스, 그리고 신경 성형술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관절염 자체에 이 카데닌 신호를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 만약에 발견된다면은 이 연골, 그러니까 무릎뿐만 아니고 허리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베타카데닌 그 약물 자체가 주로 암세포의 그런 임상에 적용되고 있고요. 곧 척추 및 관절에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디스크죠.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섬유륜이 수액 쪽으로 돌출되면서 신경을 눌리는데, 이 추간판 탈출 자체가 협착증 없이 척수군 자체에도 압박할 수 있고, 아니 흡수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흡수가 되지 않고 신경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보시면 이게 척추뼈고요. 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스크.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과 뉴클레오 프로페스, 이게 척추 그 추간판에 있는 구성 물질인데, 이 물질 자체의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 타입, 어떤 콜라겐이냐에 따라서 이 섬유륜에서 역할을 달리하는데, 여기서 COL1A1, 뭐 어려워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유전자로 인해서 디스크 추간판 협착증,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간판이 돌출돼서 신경관이 좁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콜라겐 타입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골 무형성증이 있습니다. 이게 골격 이형성, 그러니까 아까 아기 사진 보셨듯이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병인데, 이런 병이 생기게 되면 척추관도 좁아지게 되고 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근에 영향을 미쳐서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병증이 있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는데, 이 비정상적인 유전자 활성에서 이 장애가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협착증이 생기니까 이런 유전인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주사가 생긴다면 협착증도 완화가 되는 거죠. FGFR3라고 뭐 이런 유전인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서 후만증이 생기고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는 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협착증의 원인이 5가지인데, 후종인대 골화증, 그리고 황색인대 골화증, 그리고 골관절염, 그리고 디스크 뿐만 아니고 이제 유전적인 병, 5가지는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자체가 곧 개발될 텐데,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은 이 협착증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최신 발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mRNA 백신도 이런 뭐 유전자 AI 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거고, 이런 연구도 아마 추가적으로 곧 진행되면서 치료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유전자 치료 허가 건수 봐서 보시면 이제 간암, 뭐 당뇨병, 신경병증, 뭐 근위축성 축삭신경병, 자궁경부암, 이런 무릎 관절에 인보사가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다시 들어갔는데, 유전자 치료 현황이 아주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도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추후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 없이 이런 유전자 치료로 협착증이 극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실 것 같습니다.